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전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한 온라인 채널에 한국과 중국은 거의 동시에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왜 한국 발전이 저렇게 더 빠른가라는 질문을 주제로 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해당 질문은 처음에는 2020년경 미국의 지식문답 서비스로 유명한 쿼라를 벤치마킹한 중국 드후 사이트에 올라왔었던 것으로 나름 중국인들에게 자극적인 주제였는지 몇 년이 지난 작년까지도 계속 질문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고 그중 2021년 남겨진 한 이용자의 답변 글이 너무 절묘했다면서 이번 게시자가 따로 빼내 최근 자신의 채널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양국의 발전 속도의 차이를 1920년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양자탄비의 유명 장면을 통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돈을 주고 한 외진 지역 현장 관직을 산 마방더는 부임지로 가던 중 장마즈가 이끄는 마적의 습격을 받게 되었고 호위병들마저 모두 죽게 되자 살기 위해 자신을 현장 비서라고 속이게 되었고 그런 뒤 장마즈에게 현장으로 부임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 이에 혹한 장마즈는 가짜로 현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게시자는 이후 두 사람의 돈 버는 법에 대한 대화 중 일부 대사를 각각 마방더는 한국, 장마즈는 중국으로 적고 있었는데 마방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로 어쩔 땐 참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자 이에 대해 장마즈는 자신이 산에서 도적질을 하고 있는 건 다리가 불편해서 꿇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반박하였고 그러자 마방더는 그래도 돈 벌고 장사할 수 있고 가난하지 않다고 하자 장마즈가 가난하다고 강조하는 장면을 두고 마방더는 한국 발전 시작, 장마즈는 중국 발전 시작이라고 적어 한국은 남들한테 비굴하게 무릎 꿇어 얻은 것으로 빠르게 발전 시작한 것이고 그런 걸 거부하고 산에 웅크리고 있던 중국은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마즈는 자신이 가진 총을 내려놓으며 이걸로 돈 벌 수 있어 없어 라고 물었고 마방더는 벌 수 있지만 산에서만 가능하다고 답을 하자 장마즈는 다시 현장으로 부임하며 얻게 된 공인을 그 위에 올리며 이것까지 추가하면 무릎도 꿇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게시자는 군사력과 국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장면을 현재의 중국으로 이야기하였고 마지막으로 마방더가 70% 이익은 남들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현재의 한국으로 적으며 중국 온라인상에 널리 퍼져 있는 한국이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은 미국의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관직 매수자와 도적의 대화에 한중 양국을 대입해 비교한 것으로 게시자는 자신의 논리를 펴기 위해 그저 유명 영화 속 장면을 사용하며 뿌듯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도와는 달리 얼마든지 중국은 도적, 권력과 무력으로 남을 겁박하는 이라는 다른 방향으로도 분석이 가능한 내용이었는데 그저 재미있고 중국의 상황과 잘 맞는 비교라고 생각했는지 자국의 느리지만 견실한 발전에 대해 편드는 댓글들이 많이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다른 거임. 한국은 소형차 같은 거라 엑셀 밟기만 하면 바로 달리지만 벽을 만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전황같이 덩치가 너무 커서 시작은 느리지만 한번 움직이면 그 기세를 꺾을 수 없는 거야. 한국 우습게 보지 마라. 한국은 작지만 한 가지는 엄청 보편적인데 중국에는 없는 게 있음. 그건 바로 미군기지. 타이완에는 있는데 한국은 구마지 같아서 습득은 엄청 빠르지만 마도에 들어서게 되는 거야. 중국은 초기에는 고생하고 느리지만 일단 폭발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계속 되는 거고. 쟤들이 어디가 구마지인데? 구마지는 자신의 노력도 있고 남한테 뒤지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무공도 지들 게 아니고 목숨도 자기 게 아니잖아. 그저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선택권이 없어서다. 왜냐면 쟤들은 주권 독립조차 안 됐으니까. 주권이 뭔데? 미군한테 침해당한 한국 국민들한테 물어보셔야지. 규모가 다르잖아. 한국은 작으니까 대기업 몇 개 있으면 부자 되는 건데 중국은 너무 크니까 인류 기업 몇 개로는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100명이 회사 3개 만들면 1000명은 30개여야 되는 거 아님? 사람 많은 거랑 상관없는 거다.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비교하면 동기간 상하이, 광저우, 선전은 쟤들보다 훨 많이 발전했어.
중국은 다른 사람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고 무조건 세계 민족의 숲속에서 우뚝 서는 거다. 나라를 미군기지에 세웠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한국은 연해국가라서 해운 조선 대외무역에 있어 자연적 이점이 있는 거다. 중국 내륙이 너무 커서 많은 곳이 기본적인 교통조차 할 수 없고, 거기다 중국은 재정 이전 지급 때문에 내륙 성들이 발전 속도를 저해하고 있는 거임. 핵심은 한국이 미국, 일본에서 도태된 산업을 받아서 일찌감치 미국 주도 산업 사슬에 합류했다는 거다. 그저 그런 것뿐이야. 거기다 미국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일본한테 기술 이전하라고 압박했걸. 내륙 성들은 자원이 풍부한데? 내륙 저 많은 인구 보너스가 있어서 겨우 연해 지역이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고민 안 해보? 이란 발전이 이렇게 빠른 건 조선 전쟁의 공헌이 가장 큰 거고 중국 견제의 최전방임. 일본이 조선 전쟁에 의지한 거고 한국은 베트남전이잖아. 사실 한국이 일어선 것도 역시나 미국이 일본을 분해시킨 뒤에 이를 재분배해줘서 그런 거야. 실제로는 베트남전이다. 한국은 혈세를 지불해서 기술 이전과 공업 설비, 미군 발주장 전 세계 시장을 얻어낸 거임. 그러고는 1997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파산했지. 한국이 조선전쟁으로 굴기했다는 거 보면 네 머리 그닥 좋은 거 같지가 않은데. 그럼 중국은 왜 중일전쟁으로 굴기한 거 아니시고? 한국은 삼성 덕에 돈 번 거야. 삼성 빼고서 한 포라니까. 아님 한국이 중국 옆에 없었다면 얼마나 개판일지 한 보라고. 92년에야 수교 맺었고 아시아 4마리 용은 60년대에서 90년대였음. 원래 한국은 재벌 몇십 곳 있었고 삼성은 별 볼 거 없었지만 금융위기 타격 거치면서 많은 곳들이 무너질 때 살아나면서 훨씬 강해진 거다. 한일이 만약에 최전방이 아니었다면 필리핀하고 하이티, 라이베리아랑 똑같이 살았겠지. 기술을 한국한테 공짜로 줬냐? 개혁 개방 후에 해외 기술 도입하나? 최전방도 미국 아빠가 준 거임. 지금은 산업기술 되돌리는 거라 명령 듣고 공장 미국에 건설해야 되잖아. 왜냐면 기술을 미국이 준 거니까. 세계랑 거래하려면 미국 동의가 필요한 거다. 한국은 60년대부터 경제개혁 시작해서 일본한테 산업이전 받아 돈 벌었고 동시대 4마리 용 중에 하나였음. 나중에 7, 80년대 동남아 경제가 발전하면서 동남아 호랑이 4마리 일어섰고 중국은 정치, 군사, 외교해서 마침내 대외 개방할 수 있었을 땐 이미 80년대 돼버렸음. 소국들은 한쪽만 발전할 수 있지 전면적인 발전을 할 수 없음. 중국은 앞선 30년 동안 견실한 기초를 닦은 거임. 일기예보, 전국에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중한이 동시에 발전했다고? 전에 외자기업에 대한 초국민적 대우는 뭐였는데? 예전은 됐고 지금 봐봐. 미국 상무부가 한국 삼성전자한테 보조금 64억 달러 줘서 텍사스 중부지역 반도체 공장 생산력 확대했어. 이 정도면 초국민적 대우 되냐? 전에 우리가 우대 정책 많이 해주긴 했어도 미국처럼 돈 준 적은 없다고. 석유난로 하나랑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드는 것 같은 차이. 물 한 컵 데우는 건 쉽지만 연못 하나를 데우는 건 어려운 거다. 냉전 요소 없었으면 한국이 빨리 발전했겠냐? 중국 없었으면 한국 통일전선의 가치랑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먼 수로 있어. 기름 한 통이면 남에서 북, 동에서 남까지 가는 나라구만. 더 말할 게 뭐가 있겠냐. 소련, 중국, 조선의 영향력 제한하려는 거 아니었으면 미국은 이란 발전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을 거임. 중한 관계라는 건 없는 거고 그저 중미 관계만 있는 거다. 항미원도 없었으면 일본 한국 경제 굴기가 무슨 수로 있어. 결국 우리 대전략의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지. 삼성 하나가 한국 GDP 20%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 삼성은 미국 자본 회사됐잖아. 한국은 GDP는 보기 좋지만 이유는 다 미국인들이 가져가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과일 먹는 것도 사치가 된 거임. 일본, 한국 같은 자원이 한정적인 소국은 발전이 제한적이다. 거기다 쟤들 첨단 기업은 다 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도 하고 물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임. 그리고 중한 수교가 한국한테 엄청 큰 도움을 줬었고
전혀 같은 급이 아니다. 난 원래 한국 엔터기업이 돈 엄청 버는 줄 알았는데 게임 원신하나 한국이윤이 모든 한국 엔터 기획사 다 합친 것보다도 많더라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책봉될 수 있었던 건 역시나 한 가닥 한다는 뜻인 거다. 물론 그 한 가닥뿐이지만 발전은 사람의 발전이지 국가의 발전이 아니야. 한국이 오토바이라면 중국은 전차니까.